800조 원 서남권 투자와 혜택을 받는 수혜주들 알려드릴게요. 삼성과 SK가 반도체와 AI 분야의 초대형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광주에 약 400조 원, SK는 서남권에 약 400조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산 거점을 추진합니다. 두, 회사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만 합쳐도 약 800조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 800조 원은 삼성과 SK의 전체 투자 금액이 아니라 서남권 신규 반도체 거점에 들어갈 것으로 제시된 투자 규모입니다. 삼성의 전체 국내 투자 계획은 2,655조 원, SK는 반도체 공급 확대에 1,100조 원,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각 기업이 어디에 무엇을 투자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군이 주목받을 수 있는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입니다. 삼성이 발표한 중장기 국내 투자 계획은 총 2,655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평택과 용인 등 기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2,030조 원, 호남, 충청, 영남 지역에 총 62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호남권 투자 규모는 425조 원이며 이 가운데 약 400조 원이 광주 신규 반도체 팹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광주는 현재 최종 확정 부지라는 표현보다 전력과 용수, 인력과 기반 시설, 지원을 고려한 후보지로 제시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주에는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용 공조기와 히트펌프, 생산 시설도 추진됩니다. 해남 솔라시도에는 삼성 SDS가 참여하는 소보린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충청권에는 총 140조 원이 투입됩니다. 천안과 온양에는 약 56조 원 규모의 HBM 첨단 패키징 팹을 구축하고 아산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 기지를 조성합니다. 천안에는 삼성 SDI의 차세대 배터리 마더 팩토리, 세종에는 삼성전기의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생산 라인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영남권 투자 규모는 약 60조 원입니다. 구미에는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라인, 삼성 SDS의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갑니다. 부산에는 첨단 패키지 기판과 MLCC, 울산에는 전고체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거제에는 고부가 가치 선박 생산 거점 투자가 추진됩니다. 다음은 SK입니다. SK가 발표한 반도체 공급 확대 프로젝트는 총 1,100조 원입니다. 먼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약 600조 원을 투자해 D램 생산 능력을 확대합니다. 당초 2045년으로 예정됐던 용인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12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청주에는 약 100조 원을 투자해 낸드 플래시 생산 시설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용인과 청주만으로 미래 AI 메모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서남권에 약 400조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용인과 청주, 서남권을 연결하는 대규모 AI 메모리 생산 벨트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SK의 또 다른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전국에 총 1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단계에서는 전력과 부지를 갖춘 여러 지역에 총 5기가와트 규모를 구축하고 2단계에서 추가로 10기가와트를 순차적으로 확대합니다. 2035년까지 이 프로젝트에 약 1,0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 1,000조 원은 SK가 단독으로 모두 집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여러 참여자가 함께 만드는 전체 프로젝트 규모입니다. 또한 실제 집행 규모와 시점은 AI 수요, 전력, 부지, 용수, 메모리 공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분야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부품입니다. HBM과 후공정 관련 종목으로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가 있습니다. 전공정과 공정장비 분야에는 원익 IPS, 주성엔지니어링, 테스, PSK홀딩스가 포함됩니다. 검사와 테스트 분야에서는 리노공업, ISC, TSE를 볼 수 있습니다. 소재와 부품 분야에는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TCK, 원익 QNC 등이 있습니다. 삼성과 SK의 공장 증설이 실제로 진행되면 전공정 장비부터 HBM 후공정, 검사와 소재까지 순차적으로 발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제 설비 투자 일정입니다.
두 번째는 장비 회사가 어느 공정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실제 고객사 납품 이력이 있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수주 공시와 신규 장비 공급 계약입니다. 단순히 반도체 장비주라는 이유보다 HBM, 첨단 패키징, 전공정 증설과 직접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정책 발표가 곧바로 장비업체 매출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 선정과 인허가, 공장 설계, 장비 발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름만 반도체 테마로 묶이고 실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납품 실적이 없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뉴스 직후 급등한 종목은 실제 계약 여부와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 추격 매수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변압기와 차단기, 송배전망, 전선, 냉각 설비가 필수입니다. 전력기기 관련 종목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있습니다. 전선 분야에는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진전기가 있습니다. 전력 공기업 관련 종목으로는 한국전력, 한전 KPS, 한전기술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통신 분야에서는 KT, SK텔레콤, LGU+, 삼성 SDS가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SK의 15기가와트 AI 데이터 센터 계획이 구체화되면 전력망과 변압기, 통신망, 서버 운영 인프라 수요가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 데이터 센터 부지가 실제로 확정되는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전력이 공급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변압기와 송전망 발주, 데이터 센터 건설 계약, 통신사와 클라우드 사업자의 참여 여부도 중요합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는 냉각과 전력 효율이 핵심이기 때문에 냉각 설비와 공조 관련 기업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공급과 송전망, 용수, 주민 민원, 환경 인허가 때문에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력기기 종목들은 이미 글로벌 전력망 투자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오른 경우도 있어 밸류에이션 부담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의 전체 계획 규모와 개별 기업이 실제로 수주하는 금액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화면 안에서 답변하는 것을 넘어 로봇과 공장 설비, 물류 시스템을 직접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로봇 관련 종목으로는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로봇이 있습니다. 산업 자동화 관련 종목에는 현대 오토에버, 포스코 DX, SPG, 뉴로메카가 있습니다. 대기업 측에서는 LG전자와 HD 현대 계열의 로봇, 자동화 사업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 구미의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제조업 자동화와 로봇 생태계 전반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 로봇이 실제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지, 시험 사업을 넘어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대기업과의 공동 개발, 공급 계약, 로봇 감속기와 모터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로봇 시제품보다 반복적인 장비 판매와 유지 보수, 소프트웨어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로봇주는 실제 실적보다 미래 기대감이 먼저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력이나 기술 개발 발표가 곧바로 대규모 매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범 사업인지 정식 구매 계약인지, 생산 라인에 몇 대가 적용되는지, 실제 수주 금액이 얼마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건설과 기반 시설 관련 종목입니다. 시장에서는 금호건설과 계룡건설을 비롯해 남광토건, KCC건설 등이 관련 종목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면 대규모 부지 조성과 토목공사, 공장 건설뿐만 아니라 도로와 전력, 산업용수, 폐수처리 시설까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광주 약 400조 원 투자와 SK의 서남권 약 400조 원 투자가 현실화되면 지역 건설과 플랜트 인프라 사업에도 장기적인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정확한 부지 선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자와 공장 시공사, 전력, 용수 기반 시설 사업자가 누가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실제 입찰 공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공사계약 체결이 나와야 구체적인 수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현재 금호건설이나 계룡건설 등이 삼성과 SK의 반도체 공장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역 연고나 건설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주로 묶이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감과 실제 공사 수주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대형 건설 사업은 인허가 지연, 공사비 상승, 낮은 수익성,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단순히 삼성과 SK 두 기업의 투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장비와 소재가 필요하고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 전력망과 전선, 냉각 시설이 필요합니다. 피지컬 AI가 확대되면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산업이 성장하고 대규모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건설과 도로, 전력, 용수 인프라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정책 발표와 실제 실적 사이에는 반드시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기 테마 급등만 따라가기보다 실제 수주 공시와 고객사 납품 이력, 실적 반영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